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크레딧 채권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은행채 그리고 카드채 AA 이 신용등급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카드채 같은 경우에 이렇게 30에서 40bp 정도 사이에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70bp 이상으로 급등을 했고요. 은행채도 20bp 정도에서 지금은 33bp 정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50bp나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이 A1 등급의 기업어음 CP 금리는 2% 위로 오히려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았지만 크레딧 스프레드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CP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런 다음 CP를 매입을 해주도록 이제 정책 은행들이 매입을 해주도록 하는 정책도 도입이 됐지만 일단 증권사가 발행한 요 CP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증권사들이 지금 파이낸싱을 다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2월 들어서 해외 증시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CP 발행을 이제 급격하게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사가 발행한 CP 그리고 전자단기 사채 발행 잔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고요. 고점이었을 때보다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이제 CP와 전자단기 사채 발행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ELS 발행을 했던 증권사들 중에서 이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 지수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마진콜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서 CP 발행을 이제 많이 늘려왔던 것이고요. 그동안 또 증권사들이 자산 규모를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확장을 많이 했었는데 증권사가 이제 부동산 PF에 대해서 이제 신용 공여를 제공했던 이 규모도 2018년부터는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증권사가 이제 신용 공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사가 처한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증권사랑 관련된 이 채권 시장에서 리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bp나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주면서 채권 매입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외에 다른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증권사의 리파이낸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외에도 기본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도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한국기업평가에서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부정적 검토 대상인 기업들을 보면 지금 이제 뭐 많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이제 현재 네거티브 아웃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월 정도에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올해 6월에 다시 이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다시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그 시점에서 이제 등급이 실제로 하향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지금 회사채 투자자들 안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한항공이나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신평사들에서도 현재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검토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전망보다도 조금 더 이제 뭐 이 기간 내에 좀 더 짧은 기간 안에 등급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얼러트를 이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등급 자체가 하향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크레딧 시장이 안정이 됐었는지 그 계기를 좀 다시 되짚어 봤고요.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유사했던 점들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긴 한데,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지금 아까 보셨던 것 같았던 이제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던가 업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간에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유동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8년의 사례를 돌아볼 때 크레딧 시장의 신용 경색이 유의미하게 완화됐던 계기는 한국은행이 간접적으로 CP와 여전체에 대한 매입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CP 매입을 이제 해주기로는 했지만 일단 약간의 회색지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CP는 일단 대상에서 좀 제외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ABCP도 지금 매입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우려의 어떤 중심에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채권시장 안전펀드에서 이제 회사채나 여전체나 그다음에 건설사 일부 PF, ABCP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줬지만, 증권사가 발행한 CP에 대해서는 또 당시에 이제 CP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 대상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시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 CP 금리가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100bp씩 이제 인하를 하고 50bp를 인하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금리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2009년 1월에 돼서 한국은행이 이제 CP에 대해서 이제 매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 이 당시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CD나 CP를 직접 매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2009년 1월에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1조 원 정도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이때 제공했던 유동성은 CP와 여전체를 매입하는 용도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 돈을 가지고 CP와 여전체를 매입을 하면서부터 금리가 이렇게 급락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 당국의 어떤 지원 의사가 확인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 지난 후부터는 전체적인 단기금리 시장이 안정이 됐고, CP금리도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고서는 만기가 좀 더 긴 회사채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인데요. 진한 녹색이 은행채, 그리고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카드채의 스프레드입니다. 보시면 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시점부터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벌어지는 요 기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지 못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1월 12일에 이제 CP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매입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카드채나 회사채나 동시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빠르게 축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CP 금리가 오르고 또 크레딧 스프레드가 안정이 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한은법 80조에 근거를 해서 이제 영리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증권사에 대한 대출 또는 증권사가 발행한 CP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가능성을 좀 앞으로 열어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면 2008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과 같이 전체적인 크레딧 시장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은 조금 걸렸는데요. 단기금리 시장 안정은 뭐 한 달 이내에 안정을 찾았고, 당시에도 카드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 이하 회사채 이런 것들은 정상화되기까지 추가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안정이 되는 조건도 이제 당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해외에서의 여건이 좀 완화가 되고 국내에서도 이 증권사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가 된다면 국내 회사채 시장의 안정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채금리의 하락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뭐 계속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신규 이제 발생하게 됐던 그 숫자들을 이제 차트로 나타내 봤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나서 빠르게 확산되기까지는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란은 한 10일 정도부터 빨리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밑에 납작하게 되어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리고 미국은 이제 55일이나 지나면서부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첫 번째 확진자를 우리가 발견한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요 기간 이전에 이미 많은 확진자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쯤 이제 이 부분이 정점을 지나게 되느냐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부터 이제 완화되기까지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정점을 지나면서 안정되기까지는 우리보다 좀 더 긴 35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증한 이후에 언제쯤 정점을 치게 되느냐는 결국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방역 수준, 그리고 의료 시스템, 그리고 초기 검사 역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35에서 40일 정도가 소요가 된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면, 지금 이제 7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4월 말 정도가 됐을 때는 아마도 정점을 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이내 중에는 미국도 이제 최정점을 지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뭐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신규 확진자가 500명, 800명씩 나오던 시점을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을 우리가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가게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 상태로 수개월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상당 기간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미국이, 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늘리면서 국채 발행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는 건데, 일단 지금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다시 0.6% 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슈도 있겠지만, 이 국채 발행이 늘어났을 때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을 이제 인위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거다라는 기대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 패키지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올해 재정 적자가 1조에서 2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올해 국고채 발행, 순발행은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1조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대규모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두 개 다 일정 수준 안에서 고정을 시키는, 그래서 커브 자체를 단기금리를 고정시키고 장기금리를 고정시켜서 이 금리 커브 자체를 고정시키는 일드 커브 컨트롤 전략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시자금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40%에서 100%까지 늘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1942년부터 47년까지
미국의 3개월 금리는 0.375%로, 그리고 10년 초과 초장기물 금리는 2.5%로 고정을 시켰었고요. 실제로 이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워킹을 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942년부터 1947년까지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당시에 3개월 미국의 트레저리 단기 금리인데요. 이렇게 요 기간 동안은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이 고정시키는 기간을 풀고 나서는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다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국채 금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관련된 CP 금리라던가 다른 여타 단기 금리들도 일정 수준 안에서 이제 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초장기 금리를 2.5%로 고정을 시켰었는데, 이렇게 일드 커브를 고정시킨다는 거는 장기채에 투자했을 때 장기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제거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커브는 스티프하기 때문에 장기채를 투자를 하고 나서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이제 커브가 이렇게 스티프한 상황에서 장기채에 투자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본 차익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개런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장기채로 수요가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지금 일본이 2016년부터 이렇게 일드 커브 컨트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정상화되면 이 정책도 다시 이제 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장의 상황에 금리를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단 이러한 일드 커브 컨트롤 전략을 쓰게 된다면 글로벌 금리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은 모든 다른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국채 발행을 많이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중앙은행이 이제 직접 이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4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지난 3월에 50bp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번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불필요하게 금융시장을 긴축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유연한 어떤 스탠스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국내 쪽에서의 어떤 단기금리 시장이 안정이 되고 크레딧도 점차 안정이 된다면 국채금리도 지금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를 점차 좁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장기 쪽 금리를 특정 수준에서 고정을 시키는 이런 정책이 논의가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주요국들의 장기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